다음 정부가 내가 잘못한 정책 때문에 다음 정부가 두고두고 고생하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제 자존심입니다. 당장 좋은 소리 못 들어도 좋고 다음에 뒤에 가서 또 남이 안 알아줘도 좋고 적어도 나는 내 자신에게 가장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싶습니다. 남들은 내 잘못을 다 모릅니다. 내 잘한 것도 다 모르지만 내 잘못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접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대통령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다음 정부, 다음 정권, 다음 세대에게 제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잘못된 일로 짐을 넘기는 일은 정말 없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모자라서 해결해야 될 일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일을 잘못해서 짐을 남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합니다. 경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경제, 튼튼하고 건강한 경제로 갑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강한 경제로 갑니다. 그리고 동반 성장, 더불어 사는 경제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대에는 우리가 선진 경제라고 말하고 선진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드시 갑니다. 제가 하는 동안이 5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큰 소리 치냐 할지 모르지만 5년이면 대단한 세월입니다. 5년 가지고 개인이 기업을 경영하면 그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고 기업을 말아먹으려면 2번, 3번도 말아먹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5년 동안 어떻게 무엇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하나를 어떻게 잘 관리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그 수십 년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 한 가지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육 한 가지만 해도 제대로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그 책임감 가지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아이들 하는 것이 좀 불안합니다. 자기 걸음도 잘 못 걷는 어르신들도 튼튼한 아들이 뭐 들고 가는데 야야 다칠라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데 여러분들도 오죽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노파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앉은 이 테이블에서도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간병 제도에 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고요. 노인 체육 대회 얘기는 노인 간병 제도 이것은 어떤 제도화하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중앙회하고 정책 협의를 충분히 좀 해서 혹시 실현 가능성을 좀 더 검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이건 문광부도 관련이 있고 또 복지부도 관계가 있는데 문광부 장관, 복지부 장관 또 우리 고령사회위원회 함께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 한다고 모든 노인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옛날부터 오래 쓰는 표현인데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잘 안 된다 이 말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면 잘 된다 이런 말이고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뜻하지 않은 무슨 부작용이나 또는 장애 사유가 있어서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잘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적극적 검토로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방의 기초단체의 노인복지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뜻은 이제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있는 지자체가 더 잘할 거 아니냐, 이런 전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본시 자치라는 것이 그런 전제 위에 서 있는데 아직 처음이라서 그렇고, 중앙정부는 행정이 조금 앞서가니까, 중앙정부 행정이 지방행정보다 아무래도 앞서가죠. 앞서가니까 복지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복지 비중이 높은데, 지방정부에는 아직까지 역시 그 가치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여론 형성이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쪽이 조금 후순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이걸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바뀌는 방법은 유권자들이 복지 공약, 교육 공약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관심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 다리 놔라, 길 놔라, 뭐 해두라 하는데 가만 지방에 가서 그 요청하는 많은 그 공약의 요청들이, 대통령 후보 때도 가봤는데요, 동네 땅 많고 옛날에 동네 땅 많이 가지고 있던 유지들이 하던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가 익숙해가지고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이 길 내달라, 뭐 내달라,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가 무슨 큰 땅이라도 있는 땅 부자인 것처럼 그런 요청들을 계속합니다. 개발되면 자기 집은 헐리고 쫓겨나갈 사람들이 여기 개발해달라, 뭐 개발해달라, 자꾸 그런 그 공약하고요. 가면 뭐 해주나 이러는데 참 좀 아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기 짝이었고 어떨 때는 한심합니다. 그래서 맞대놓고 삿대질하고 저는 더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째 그런 공약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당신이 덕보냐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냐, 당신에게 덕이 되는 일이냐. 명분이 없으면 실리라도 있어야 되고, 실리가 없으면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런 걸 무슨 공약하라고 당신이 하냐고 핏대내고 좀 싸우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의 수준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 건데 조금 시간을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그동안에도 이제 이런 그 복지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쪽으로 그냥 예산이 그 이전해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무슨 그 방법을 중앙정부로서도 찾아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복지 시설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 그 무슨 그 중앙정부에서 그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할 때 돈이 좀 더 가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인구 비례로 하는데요,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인구가 많이 들어오죠.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교부금은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배가 안 부르니까 복지시설 많이 안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유리한 유인을 찾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우리가 교부금 배분에 관한 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다듬을 거냐라는 제도 개선에 관해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챙겨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대통령보다는 우리 동네 군수가 나하고 훨씬 가깝다. 내 속속들이 아프고 가렵고 아픈 사정은, 우리 동네 아픈 사정은 그래도 우리 군수가 낫다, 이렇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그 방향으로 결국은 가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도기에는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울러서 경로당에 대한 그 급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급식 지원을 할 거냐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놓고, 그 중에서 또 취약계층의 국민들을 놓고 정책을 결정하고, 또 노인들이 아무래도 그 취약계층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이 잘 활용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엔 좀 잘 사는 사람도 오고 못 사는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지 비용을 그렇게 분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데 대한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떤 그 생활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나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라도 배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이 좋다 하면 또 그렇게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제가 여기서 답을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잘만 짜면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효성 있는 그 복지 전달 체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편으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제공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우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원칙에 걸리는 수가 있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노인 회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 문제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인회하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현실성이라든지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실 말씀하고 또 아쉽고 말하고 싶은 말씀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또 다음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노인회 간부님들 또 노인관계 전문가 또 기관 이런 분들을 좀 작은 규모로 몇 명 또 몇십 명 규모로 한번 다시 만나서 노인 정책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나오면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서 나오면 좋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제가 참석하면 기왕에 나온 정책이라도 또 참석해서 같이 얘기하면 좀 더 정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할 것 같으니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그 기회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빨리는 하지 말고 날씨 따뜻해지면 한번 하십시다. 지금 저도 또 약속했다가 또 경상도 말로 다 말리면 골치 곤란하니까 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 아시죠? 쫓는다 이 말입니다. 쫓는다 재촉하고 쫓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 말리면 곤란하니까 따뜻할 때까지 한번 하시기로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정책이라도 다 내놓고 한번 깊이 있게 정부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가지도록 그렇게 제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문제는 이 정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오늘 기회가 그러니까 노인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더 또 걱정하고 계신 것은 한국 경제입니다. 한국 경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것이 법칙입니다. 살아나는데 왕성하게 활기차게 살아나느냐, 살아나는 듯 마는 듯 살아나다가 그만 또 무슨 바람에 부닥쳤는지 가다가 조금 한 1, 2년 가다가 폭 꼬꾸라지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리막은 약간 내려가고 또 올라갈 때 힘차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꺾일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꺾일 때는 조금만 꺾이고 또 올라갈 때 힘차게 올라가고 이러면 경제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올라가다가 꺾일 때 많이 끊기고 올라갈 땐 슬그머니 약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경제가 이제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한국 경제가 말하자면 이제 두 자릿수 성장하고는 하는 수준은 아니고 사실 5% 정도 수준의
막 그런 것이 적절하다 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 자체가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5%라도 내실이 단단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꺾이지 않을 그런 그 체력을 튼튼하게 갖추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내면적으로 체력이 단단하고, 그리고 차고 올라갈 땐 힘차게 활력 있게 차고 올라가는 그런 경제가 되도록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제가 취임한 지 얼추 2년이 다 돼가는데 왜 아직 안 풀리냐? 그건 상처가 깊습니다. 병이 좀 깊습니다. 이 골병 든 것은 이미 97년 그 이전에 생긴 요인에 의해서 97년, 98년 원체 심각하게 맞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가 했더니 사실은 병이 다 낫지 않고 털고 일어나는 듯 했을 뿐, 아직까지 그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아직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독한 약을 쓰지 않냐?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는 약 많이 주지 않는다. 주사 많이 놓고 약 많이 주지 않는다. 함부로 수술하려고 달라들지 않는다. 의사들은 그렇게, 양심적인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에 자연 치유 능력이 있듯이 우리 경제도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체력을 강건하게 해주도록 천천히 운동시키고 천천히 습생을 관리하고 그렇게 기초를 단단하게 해줘야 경제도 장기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급하다고 이약 저약 마구 투입하면은 우선 급한 정세는 해결됐는데 그 정세 해결되면서 다른 부작용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렵더라도 원칙 아닌 약은 쓰지 않겠다. 그래, 변칙적으로 응급 처방 같은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2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지켜왔습니다. 왔고, 절대 그것 때문에 시스템을 깨지 않겠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올바른 경제의 시스템을, 건강한 경제의 시스템을 절대 깨지지 않겠다. 뭐 이런 것 있고, 그 다음에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한테 새로운 병이 생기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일어서면 영 일어서 버려야지, 미처 덜 회복된 속으로 병이 덜 났었는데 일어섰다고 또 무리하다가 또 쓰러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정부에 가서는 세금이 생각보다 더 잘 거치고 다시 경제가 체력이 약해서 쓰러지는 일 없고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캐나다 보수당 정부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본시 한두 가지 품목에 있던 것을 전 품목, 전 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만들고 세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92년도 선거에서 보수당이 153석을 가지고 있다가 2석 남기고 전멸했습니다. 전멸하고 정권은 자유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캐나다의 고질적인 재정 적자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 적자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을 하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93년부터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쓰임새를 줄이고 하나는 세금이 더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더 들어온 것은 누가 만들었냐? 그 부가가치세법 때문에 망해버린 보수당이 만든 겁니다. 그 보수당은 그때 얻어맞고 지금까지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그때
그때 그 부가가치 때문에 보수당이 무너지고 나니까 정권을 잡아가지고 재정 적자가 해소되고 나니까 국민 생활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그때 재무부 장관 맡았던 사람이 지금은 그때 총리 됐던 사람은 자진 은퇴하고 그때 재무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이 이번에 가보니까 자기가 수상도 했다고. 절 만나가지고 북한 핵 그거 괜찮냐고. 그게 이제 그거인데 말하자면 영웅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91년의 정책을 가지고 카나다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그것도 보수당의 정책 가지고, 보수당은 망해버리고 자유당이 집권당 돼서 지금까지 그 세도를 뭐랄까요? 정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내 임기 중에 성과를 내겠다고 무리하게 해서 절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양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